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요. 골드만삭스에서 3,200만 불 펀딩을 블록체인 스타트업 엑소니에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스타트업 엑소니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터키의 리라화가 이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제 그 내용과 관련돼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유익한 소식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 방송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최근에 그 스타트업,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그 다양한 투자들을 또 골드만삭스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스타트업인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좀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블록체인 스타트업인데요. 엑손이라는 기업이고 2016년도에 설립이 됐대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도대체 뭘 하는 업체인가 이거 봤는데 실제 이제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것들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모든 이제 증권이나 관련된 금융 회사들이 기존에 중앙화된 서버에 모든 자료들을 이제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료 거래의 장부들을 DLT, 그러니까 분산 원장에 이제 거래하는 것들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분산 원장 기술로.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지금 변환시키고 있고, 거기에 핵심 기술들을 이 엑손이라는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안드르센 호로위츠 그리고 Y 콤비네이터 뭐 이 벤처 캐피털들인데요. Y 콤비네이터는 코인베이스에도 투자한 걸로 유명해요. 어, 굉장히 투자를 잘 해서 Y 콤비네이터는 뭐 미국에서도 탑으로 꼽히는 벤처 캐피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에어비앤비나 드랍박스도 예전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한 그룹들이 여기 투자가 몰렸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는가 좀 더 자세히 봤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그 DTCC 프로젝트, 이제 DTCC라는 예탁 그 결제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처리하는 증권을 처리하는 이제 예탁을 하고 뭐 증권을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지금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증권 거래를 처리하는데 연간 1.6조 달러 규모라고 해요. 여기가 이 증권 거래 처리하는 게. 그러면 총 이야기를 하자면 1,6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증권 거래를 이쪽을 통해서 그, 그 전자 거래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금액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처리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여기에 이제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엑소니 이 회사의 기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이 DTCC 요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큰 영향을 엑스코어라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증권 거래나 이런 것들도 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피어투피어, 그러니까 개인의 거래 형태로 기술이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지금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증권 거래에서도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만약 접목이 된다면 증권 거래 자체, 그러니까 파생 상품 거래나 이제 증권 거래 자체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지금 앞장서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예탁결제원 DTCC도 골드만삭스가 이미 투자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다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의 결제,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기술을 통해서. 자, 그런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활용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겁니다. 투자금이 많다면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뭐 이제 펀딩하는 과정이라 이런 것들을 펀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엑소니라는 자세한 기사들은 이렇게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터키 리라화 이제 폭락 사태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일으키고 실제 이제 터키도 손을 대고 있는데 터키하고의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제 미국에 억류된 목사 한 분을 풀어달라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석방을 요구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앤드류 브런슨이라는 분입니다. 50세 정도 되셨고 지금 이제 터키 내에서 테러 조직 두 곳을 지원하고 이슬람교도를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해서 터키에 억류되고 있어요. 이제 간첩 혐의도 받고 있죠. 그래서 터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억류를 하거나 뭐 이제 그걸 가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목사를 풀어달라라는 거죠. 이분이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건데 이 미국의 이제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제 보수층의 표를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는데 이 목사분을 이제 석방을 하고 데려오면 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렇게 열심히 데려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분을 이제 석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거절을 했죠. 터키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 이제 관세를 올리게 됐고 이것 때문에 리라화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사태까지 가게 된 거죠. 리라화 가치가 이제 뭐 최대 18% 넘게 추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그 내용들이 왜 이제 이런 게 벌어졌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리라화 폭락이 과연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건데 실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리라와 이제 터키의 시장에서 실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볼륨이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터키의 리라와 폭락으로 불안전성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비트코인을 찾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터키에서만 일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많은 나라에서 베네수엘라나 뭐 다른 그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나라에서는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은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 더 큰 금액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실제 구매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 한 나라에서 그 정도로 그 매입을 한다고 해서 뭐 가격에 정말 큰 폭등이나 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이제 자금들이 거기로 다 들어가야지만 그 시세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터키 한 나라의 어, 그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영향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영향이 있지 않는 한은 그 비트코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 지역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그 사람들이 볼륨이 많아지긴 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큰 시세에는 영향을 주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연관성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비트코인 정말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까? 요거는 저도 아직 의문이에요. 그 안정자산이라고 하기에는 비트코인은 너무 출렁임이 심하고 가격이 폭등과 폭락의 그 폭이 너무 커서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금이나 뭐 이런 쪽이면 진짜 이제 안정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좀 그 가격의 안정성은 없는 편이죠. 비트코인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뭐 이렇게 매수를 해서 매입해서 뭐 장기적으로 정말 들고 갈 것이라면 그게 뭐 그 자산의 역할까지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이런 가격의 등락에 많이 흔들리신다면 그게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분명히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그 블록체인 시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투자 결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또 휴일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